상대편에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하단 뉴스가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 때문에 뭐 축하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관계, 인간 세상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은지 오늘 그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뭐 요즘 하단 뉴스 한강의 그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가 말씀을 꺼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벨 문학상, 그것은 인간 내면의 문제를 깊이 다룬 문제라서 사실 이거를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할 문제는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자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축하를 하고 하는데 또 일부는 스웨덴 대사관에 찾아가서 뭐 취소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생각 나눕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축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 왜곡이다 해서 축하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축하를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로서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자 알아서 위대한 뭐 문학이다, 축하할 사람은 축하하고 또 축하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렇지 한국 사람이니까 축하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각자 판단할 문제지. 그러니까 그것이 문학 아닙니까? 그것을 누군가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위대한 작품이라 하고 누구는 그 서르게 그리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한강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좋아하고 또 흥분하고 나쁘다고 반응하고 격하게 반응하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자의 달생편에 보면은 나무닭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닭 이야기. 이것은 이야기를 듣고 가슴 속에 새겨둔다면은 아마 분명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 나무닭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왕이 싸움 닭을 좋아하고 닭 싸움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옛날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닭을 키우는 기승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기승자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왕이 그걸 좋아하니까 왕이 이제 닭을 몇 개 가지고 싸움 잘하는 닭으로 만들도록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다 됐느냐, 이제 닭이 이제 훈련이 잘 됐느냐, 이렇게 이제 왕이 물어보니까 기승자라는 사람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 닭은 닭 소리만 울려도 반응하고 막 달려들려 그러고 격하게 분노하고 또 기세등등하고, 그러니 아직까지도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내서 이제 준비가 됐느냐, 닭이 훈련이 잘 되었느냐, 이래 하니까 이제 기승자라는 사람이 이제 닭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훈련이 거진 다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닭은 상대편 닭이 울어도 격하게 반응을 해도 자기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와 같습니다. 저 멀리서 볼 때 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혀 상대편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더라도 이 닭은 그냥 나무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닭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건들, 뭐 요번에 있었던 한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 이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죠.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된다, 상을 찬성을 축하를 보내야 된다, 왜 보내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축하 못한다, 스웨덴 가가지고 막 취소해라고 데모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외부의 그 환경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반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약점을 외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닭은 어떻습니까? 상대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멀리서 쳐다보면 그 닭이 나무로 만든 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대편에서는, 여기서는 무서워서 모두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죠.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화가 나고 반응하고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틀렸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막 고집하고 화도 내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약점을 상대편에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닭처럼 일체 외부의 그런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요번에 한강의 노벨상에 대해서도 축하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축하하고, 근데 축하 못할 사람은 축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나쁘게 욕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축하하도록 내두면 됩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다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학입니다. 그런 경우는 또 축하할 사람이 왜 축하하지 않느냐, 한국 사람이면 축하해야지,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외부의 자극에 나무닭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격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왜? 그것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도 내가 아닌데 그 상대편 외부에 있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려 한다 그래서 반응하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자가 되는 길입니다. 가장 강자가 되는 길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막 드러내겠죠.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할 것입니다. 그 행동은 전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약점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실험할 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치기 하는 게 있죠. 대치기. 삿발을 잡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어떤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 먼저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때 여기서 어떤 수를 써서 하는 것입니다. 대치기. 그런 경우에 상당히 그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권투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런 면이 많죠. 여기서 먼저 내 의사를 표명하고 내 뜻을 표명하고 화를 내고 그것은 내 약점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닥처럼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도 또 어떤 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같은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굳이 화를 내고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강의 그 상받은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싶으면 칭찬하고 비난하고 싶으면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니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뭐 축하한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해도 할 필요도 없고 또 비난한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인데 니는 비난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 나무닥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자가 되는 길입니다.